여러분 안녕하세요. 상승미소입니다. 지난 이틀간 지난주 금요일 중국과의 관세 분쟁이 이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와 함께 월요일, 화요일 금융시장 안정된 금융시장을 봤었죠. 그런데 오늘 새벽 미국의 다우지수는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감과 동시에 블룸버그에서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2천억 불, 즉 중국이 농산물 관세를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2천억 불, 중국 수입품 2천억 불에 대한 수입품에 대해서 10% 추가 관세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품목에 관세를 매길지 리스트업을 하라. 이렇게 신문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와 동시에 오늘 낮에 우리 시장, 중국 시장, 그 다음에 미국의 선물 시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충분히 다 목격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0% 추가 관세에 대해서 향후 어떤 거시 경제적 변화가 있을지 간단하게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면 오늘 중국산 수입품에 2천억 달러 수입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위한 리스트업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리스트업이 끝나고 리스트업 했다고 바로 실행하는 건 아니고요. 이 관세는 8월 30일부로 이제 실시가 된다는 거죠. 즉 9월 정도에 8월 30일이니까 9월 한국 시간으로 9월 1일 정도부터 이 관세가 실시가 부과가 되는 거죠. 아직 한 달하고도 좀 며칠 더 남았죠. 그런데 먼저 이런 이 관세 분쟁, 무역 분쟁에 있어서 관세 분쟁이 많이 쓰이는 이유를 간단하게 먼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관세 분쟁이 쓰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어제 녹화했던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정치인이 어떤 정책을 한다는 얘기는 지지율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지율이 올라가면 이 정책을 계속 실행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국 관세 정책이 지금 현재 대국민 지지도의 상승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두 번째는 가장 쉽게 폐기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게 이 관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국, 특정 국가와의 이 무역 분쟁에 있어서 가장 많이 써먹는 카드가 이 관세라고 합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한 달 반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리스트업을 했다 하더라도 충분히 협상에 의해서 폐기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겠죠. 제가 일요일에 했던 방송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죠. 지금 현재는 트레이드, 무역 갈등, 트레이드 컴플릭이다. 500억 달러 규모, 340억 달러를 먼저 실행했고 2주 이내에 160억 달러 규모에 대해서 25% 관세를 할 것이다.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런데 트레이드 워가 되면 이 전쟁은 한쪽만 피해를 입는 건 아니죠. 양쪽 다 많은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워라고 표현을 했는데 트레이드 워로 되는 것은 미국이나 중국이나 다 피해를 냅니다. 그 신호탄은 뭐다?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공언했던 대로 2천억 달러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실시하는 게 신호탄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신호탄은 오늘 새벽에 쐈습니다. 이 보도가 나오자마자 다우지수는 순식간에 다우지수 시간의 선물 시장에서 300포인트가 급락했습니다. 즉 미국 자체도 워가 되게 되면 지금까지 500억 달러 규모는 미국은 상관없이 지수가 올랐잖아요. 중국 시장하고 한국 이머징 부분만 약했지. 그런데 리스트업만으로도 일단 다우지수가 300포인트 급락하는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게 지금 위안화, 달러 대비 역의 위안화입니다. 왜냐하면 영내 위안화는 중국 중앙은행이 조작할 수 있죠. 근데 여기에는 할 수 없어서 이 반응을 봤는데 이 붉은 점선에서 약 달러당 6.6263 정도 됐었는데 순식간에 6.69까지 치고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 얘기는 미국의 300포인트 빠진 만큼 중국에도 더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왜?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현재 그 금액이 5천억 달러 정도 되고요. 지난번에 500억 달러, 이번에 2천억 달러 하면 중국 수출품의 반 정도가 추가로 지금 원가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당연히
중국 경제의 14% 정도 한국의 GDP가 연결되어 있는 한국 시장도 오늘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금까지 없던 장면이 하나 더 나왔는데 구리입니다. 구리. 쿠퍼죠. 이 구리는 원자재 시장에서 닥터 쿠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활성화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재료가 구리입니다. 그래서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 글로벌 교역량이 늘어난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요. 세계 경제가 좋아진다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글로벌 교역량이 축소되고 세계 경제 규모가 축소될 위험이 있다 그러면 구리는 항상 선제적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 구리 가격이 이미 빠진 상황에서도 다시 한번 크게 많이 빠졌습니다. 이 얘기는 워가 되면 미국도 중국도 그 다음에 글로벌 전체도 이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새벽 그 리스트업 2천억 달러 규모 관세 부과 리스트업에 대해서 골드만삭스 반응을 좀 제가 퍼왔습니다. 골드만삭스 지난번에 영어로 올려놔서 영어를 다 할 수 없어서 여기 빨간 글씨를 제가 밑에 한국어로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뭐라고 했냐면 일단 리스트업은 실행이 아니다. 그리고 9월 이전까지 실행이 되지 않지만 이 무역 갈등은 심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또한 그 시간,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협상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도 골드만삭스가 열어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난번 500억 달러 규모의 25% 관세를 부과했을 때는요.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프로젝트에 관련된 주요 핵심 부품이나 핵심 산업 제품들 위주로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2천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보면 여기 잘 보세요. 타이어, 화학제품, 담배, 고양이 사료, 고등어, 도난경비기, 의료 TV 부품, 냉장고 등 실제 생활에서 국민이 월마트에 가서 직접 살 수 있는 물건들의 관세가 붙는다는 겁니다. 10%가 관세가 붙는다는 얘기는 이걸 수입하는 업체는 당연히 그 관세를 붙여서 소비자한테 판매를 하겠죠. 즉 2천억 달러, 지난번 500억 달러 규모에서는 중국의 핵심 IT 부품이었다면 이번에는 미국의 소비재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10% 관세만큼 미국의 소비자 지갑에서 10% 더 나와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 얘기는 10%만큼 물가가 상승한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럼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지금 현재도 올해 2번을 올렸고 내년에도 올해에도 하반기에도 2번 더 올릴 거라고 하는 금리 인상의 상승에 대한 속도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금리 상승에 대해서는 많은 이머징 국가들이 우려하고 있죠. 왜? 자본이 이탈하고 있으니까. 즉, 이 10%가 9월에 그대로 실행되고 이 가격이 미국 소비자의 지갑에서 열리는 시점이 한 10월 정도 되겠죠. 9월에 수입해서 10월에 산다 그러면 그럼 10월부터는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감이 빨라질 수도 있다. 이머징이 더 위험할 수도 있고 미국이 소비자들이 10% 돈을 더 써야 되니까 아우성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역 분쟁, 이 어떻게 보면 나선 같은 이 비셔스 서클이 언제 끝날까? 골드만삭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다. 첫째, 국민의 경제적 피해가 가시화될 때.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하고 인기 있는 정책을 해도 언제까지만 인기 있는다? 내 주머니 사정이 나빠지지 않을 때까지 인기 있다. 내 주머니에서 돈 빠져나가면 사람의 감정은 순식간에 바뀝니다. 그래서 경제적 피해가 가시화될 때, 즉 지지율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끝날 수 있고, 두 번째는 지난번 모건 스털리에도 똑같은 얘기했죠. 마켓 크래시, 주식시장이 폭락해야 멈출 수 있다. 이 얘기는 나쁜 일이 벌어져야 이게 멈출 수 있다고 하니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번 2천억 달러 규모에 대한 리스트업과 실행할 때까지 한 달 반 동안에 충분히 협상의 여지도 있을 수 있다. 왜냐? 미국 국민, 미국 가정에 지갑이 10% 돈이 더 나와야 되기 때문이고 10% 돈이 더 나간다면 지금 현재도 고민하고 있는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감이 더 빨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다우지수가 300포인트 빠진 것만으로 봐도 일단 이 전체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낼 시간입니다. 솔직히 어렵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예측하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매일 24시간 내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보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아무리 막 나가는 중국이나 막 나가는 트럼프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결국 치킨 게임을 끝까지 가면 둘 다 막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서로가 시작한 싸움을 중간에 거두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이기 때문에요. 거두려면 명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골드만삭스도 얘기했듯이 일단 8월 30일까지 약 6주 정도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 안에 양쪽이 중국과 미국이 중국이 좀 양보를 해야죠. 당연히 돈을 많이 벌고 있으니까 양보한다는 얘기는 외환보유고를 좀 쓴다는 얘기니까 좀 써서 미국의 심기를 좀 거스르지 않아야 된다고 보고요. 또 그다음에 그런 그 협상 결과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도 적당한 선에서 좀 양보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지 않을 것이라 그냥 기대하면서 7월에 대한 희망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시장에는 좀 보수적으로 해야 돼요. 아직 주식을 매수하지 않으신 분들은 기다리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보유자라면 당연히 너무 성급하게 섣불리 매도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니 해결은 됩니다. 시간이 필요할 뿐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